많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습관적으로 같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괜찮다고 말하는 선택입니다. 자식의 미안함을 덜어주고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현실 판단 파트너로서 저는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정말 괜찮아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두려워 도망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 경제학을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경고음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은 대개 갈등이 발생하기 직전의 임계점입니다. 자식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부모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괜찮다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선택의 표면적인 이유는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무리한 자금 요청에 대해 이번엔 괜찮다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가용자산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읽게 됩니다. 부모는 속으로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기준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듯 자식 또한 부모의 반복되는 괜찮다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선의는 자식에게 허용 범위의 확장으로 입력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 스스로도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갈등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하고 복잡한 현실 분석으로 노후 자금 계산, 건강 리스크 체크 등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결국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됩니다. 습관이 된 선택은 더 이상 지혜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쉬운 길로 가려는 관성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뱉는 그 짧은 한마디가 5년 뒤 여러분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장년층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두려움은 논리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뼈대를 녹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상호 간의 한계선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이 선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관계에서 자식은 길을 잃습니다. 부모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부모의 진짜 형편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자식은 본인의 편의를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최소 저항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저항하지 않는데 자식이 먼저 멈출 리 없습니다. 이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이미 괜찮다고 말해온 세월이 발목을 잡습니다. 뒤늦게 기준을 세우려 하면 자식은 이를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인 득실을 따져보십시오. 지금 작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포기하면 나중에는 생존을 건 거대한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의 갈등은 서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존중을 끌어내는 조정 작업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결국 부모를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화수분으로 전락시킵니다. 관계의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지점은 바로 돈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지출 구조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외식비를 줄이고 옷을 덜 사고 취미 생활을 포기합니다. 부모는 이를 부모로서의 희생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행위입니다. 중장년의 경제 구조는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 특히 의료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에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방어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현금을 유출하는 순간 부모의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과정이 매우 서서히, 티나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줄인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생활비가 모여 5년 뒤
10년 뒤에 긴급 예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생활을 깎아내며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돕는다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지금 자식의 요청에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10년 뒤 자식에게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요구하지 않는 가장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당겨서 자식의 현재를 채워주는 행위는 미래의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착한 부모라는 가면을 벗고 냉철한 자산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학습된 역할이 형성됩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괜찮다고 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무한한 자원 공급원으로 인식합니다. 한번 고착된 이 역할 모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며 나중에는 부모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선택권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초기에는 부모가 도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고 돕지 않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짭니다. 이때 부모가 기준을 세우려 하면 자식의 계획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다시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식의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는 부모의 자존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비대칭적이고 기형적으로 만듭니다. 건강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영원한 미성년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자식의 자립심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시간과 비용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 비용은 60대 중반을 넘어 70대에 접어들 때 비로소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관리의 골든타임 상실입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다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낀 검진비 몇만 원은 5년 뒤 몇천만 원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돌아옵니다. 노후 준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소액의 저축으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자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의 불안정, 영양 불균형,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때 가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익숙하게 도움을 받아온 자식일수록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고 거부감은 큽니다. 결국 부모가 뿌린 괜찮다는 씨앗은 부모의 노후 파산과 자식의 원망이라는 최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고 자식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던 노후의 모습입니까? 지금 당장 자식의 눈앞에 닥친 작은 불을 끄기 위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물통을 비우지 마십시오. 그 물통은 나중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가족 전체를 살릴 마지막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돕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겪어야 할 현실의 무게를 부모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경험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소비를 줄이고 시간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번 괜찮다며 해결사로 등판하면 자식은 이 귀중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와 수용은 자식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세상은 부모처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습니다. 부모 품 안에서는 괜찮다는 말로 통했던 일들이 사회에서는 실패와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세워주지 않은 기준 때문에 자식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선을 넘거나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부모의 착한 병이 자식을 사회적 미성숙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때로는 부모의 거절을 통해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형편에 이건 무리다. 이번 도움은 여기까지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더 큰 공부가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대안을 찾고 고통을 견디며 얻어낸 결과만이 온전히 자식의 능력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바람을 막아주는 온실 속에서는 강한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자식을 온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처럼 습관적인 괜찮다를 반복하는 길입니다. 3년 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식의 요구사항은 더 교묘하고 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몸 여기저기는 고장이 났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겉보기에 조용할지 모르나 여러분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고 여러분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현실적인 기준을 말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당장은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를 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법을 익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지켜내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으며 자신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과 대등한 성인으로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받는 관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길은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 당장은 가시밭길 같지만 끝은 평온한 평지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결과를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3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뱉은 괜찮다 혹은 안 된다라는 한마디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내뱉는 괜찮다는 말은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에너지가 부족해서 선택한 쉬운 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 판단 파트너로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괜찮다가 나의 노후 생존권보다 우선하고 있는가? 둘째, 나의 도움이 자식의 자립 의지를 꺾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나는 지금 갈등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걷어내고 현실만 보십시오. 이 선택,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실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며 성숙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착한 부모라는 가면을 벗고 냉철한 파트너가 되는 법,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